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뉴스 특보입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한국인 33명이 타고 있던 유람선이 침몰했습니다. 이 사고로 현재까지 최소 7명이 숨졌고 실종자들에 대한 수색 구조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7명 구조 이후에 추가 구조 소식은 아직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국제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하경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사고가 난 건 현지 시간으로 29일 밤 9시쯤입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오늘 새벽 4시쯤인데요. 침몰한 유람선은 인어라는 뜻의 허블레이니호입니다. 우리 외교부는 침몰한 배에 한국인 33명과 헝가리인 2명 등 모두 35명이 타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인 탑승자 중에 최소 7명이 숨졌다고 현지 언론들이 전하고 있는데요. 7명은 구조가 돼서 병원으로 옮겨졌고 현재는 한국인 19명 과 헝가리인 2명을 찾는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사고 유람선은 다뉴브강에서 더 큰 배와 부딪히면서 사고가 난 걸로 보이는데요. 영국 BBC는 폭우로 강물이 불어난 상황에서 다른 크루즈선이 다가와서 들이받은 걸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헝가리 현지 언론들도 한국인들이 타고 있던 유람선과 부딪힌 배가 방이 90개가 넘는 아주 큰 선박이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사고가 난 유람선은 부다페스트 야경을 관람하는 데 주로 쓰이는 길이가 27m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선박이었습니다. 최대 정원은 60명 정도입니다. 사고 직후부터 현장에서 진행 중인 이 구조 작업에는 군 병력과 잠수부 등 구조 인력이 집중 투입됐다고 외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부다페스트는 지금 아침 7시가 좀 넘었는데요. 날이 밝으면서 수색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사고 현장에는 어제부터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강물이 불어나고 물살도 거세서 구조 작업이 쉽지 않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구조자 중에 한 명은 사고 현장에서 3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발견되기도 했다고 미 A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현재 다뉴브강의 수온은 10도에서 12도 정도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수색이 진행 중인 부다페스트 다뉴브강 남쪽 지역까지 이 모든 배들의 운항도 중단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해외에서 발생한 사고에 외교부는 현장 대책반을 꾸렸습니다. 또 신속 대응팀을 꾸려서 현지에 급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연결합니다. 김경진 기자, 모두가 기다리는 소식, 추가 구조자 발표는 아직 없죠? 네, 외교부는 오늘 오전 1차로 피해 상황을 집계해서 공식 발표했는데요. 그 이후에 추가로 확인된 사망자는 없습니다. 이 구조 상황과 관련한 현지 언론 보도가 잇따르고 있지만 외교부는 정확히 확인이 되는 대로 신속하게 공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외교부는 총 탑승객 35명 중 한국인은 33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여행객 30명, 현지 교민인 한국인 가이드 2명, 그리고 서울에서 따라간 한국인 가이드 1명입니다. 참 좋은 여행사에서 밝힌 탑승자 34명과는 차이가 있는데요. 차이가 나는 1명은 우리 국민이 아니라 현지의 선박 운전자로 보입니다. 한국인 33명 중 외교부는 현재까지 파악되기로 7명이 숨졌다고 발표했습니다. 7명에 대한 신원은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고 외교부는 전했습니다. 또 19명을 구조하기 위한 작업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현지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아서 구조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부다페스트는 시간당 1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구조된 우리 국민은 7명입니다. 3개 병원으로 나뉘어져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3명은 퇴원을 해서 숙소로 이동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참 좋은 여행사가 내놓은 상품을 통해 7박 8일 동안 동유럽을 여행하던 중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들른 것으로 외교부는 파악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어제 저녁 관광 일정으로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선박에 탑승했는데 이 선박이 크루즈선과 충돌하면서 침몰했습니다. 또 사고 당시 비바람이 강하게 부는 등 기상이 안 좋았다고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네, 김 기자, 신속 대응팀은 현지로 출발했습니까? 구조와 수색을 위해서 심해 잠수사도 포함됐다면서요? 네, 일단 선발대가 먼저 출발을 했습니다. 이 외교부는 오늘 새벽 4시 15분에 처음으로 공관에 사건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즉시 주 헝가리 대사관에 현장 대책반을 구성하고 영사를 현장에 급파했습니다. 대책반은 현재 헝가리 관계당국과 협조해서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헝가리에서는 차관급 인사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외교부는 헝가리 당국에 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구조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외교부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대책본부를 구성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재외동포 영사실장이 대책본부장을 맡지만 이번에는 사안이 위중해 강 장관이 직접 지휘하게 됐다고 외교부는 설명했습니다. 이 대책본부는 외교부 13층 상황실에 마련됐습니다. 강경화 장관은 오늘 11시 20분으로 예정된 라시나 제르보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기구 CTBTO 사무총장과의 접견 일정도 취소하고 사고 상황을 살피고 있습니다. 강 장관은 4차례에 걸쳐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행정안전부 장관, 또 문체부 장관 등과 함께 영상회의를 하며 기민히 대응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강 장관은 헝가리 장관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신속한 구조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외교부, 행안부, 소방청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 신속 대응팀도 급파됩니다. 신속 대응팀은 외교부 재외동포 영사실장을 팀장으로 외교부 6명, 소방청 12명 등 총 18명 규모로 구성될 예정인데 심해 잠수사 9명도 포함됐습니다. 국방부도 심해 수색 전문가를 파견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 중입니다. 신속 대응팀 중에서 선발대인 이상진 영사단장 등 4명은 방금 전인 오후 1시에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했습니다. 이상진 단장은 출발 전 기자들과 만나 이 현지 날씨가 춥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인명구조와 사고 수습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나머지 인원들도 비행편이 구해지는 대로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할 예정입니다. 외교부는 또 행안부와 해당 여행사와 협력해서 사고자 가족과 접촉하고 관련 사항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고자 가족과는 행안부가 시군구를 통해 연락 중이며 이 영사 콜센터 안전지킴센터 또 대사관 등이 가족들의 문의 사항에 대해 대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교부는 잠시 뒤 2시 30분 브리핑을 통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전할 예정입니다. 사고 수습과 함께 사고 원인과 당시 여행 상황 등에 대해서도 살펴볼 예정입니다. 외교부는 일단 유람선은 45명이 탈 수 있어서 과적은 아닌 걸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고 당시에 안전장비가 부실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외교부는 이와 관련해서도 확인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외교부에서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네, 잠시 후 2시 반부터 진행되는 외교부 브리핑은 생중계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긴급 관계장관 회의를 소집해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앞서 오전에는 헝가리 정부와 협력해서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한 구조 활동을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청와대 연결합니다. 자, 김지선 기자, 청와대는 컨트롤타워 역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문 대통령은 실종자에 대한 구조 수색 작업을 신속히 할 수 있도록 가능한 외교 채널을 총동원하라. 또 구조 인원과 장비가 부족하다면 주변국과 협의해서 추가 투입하는 방안도 즉각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긴급 대책회의, 문 대통령의 발언 전체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인한 피해자분들과 그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헝가리 당국이 해난 구조대를 투입하여 구조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야간인데다가 기상이 나빠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조치들을 취하고 있을 테지만 실종자에 대한 구조와 수색 작업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용할 수 있는 외교 채널을 총동원해서 헝가리 당국과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구조 인원이나 장비가 부족한 상황이라면 주변국과 협의해서 구조 전문가와 장비를 긴급히 추가 투입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해군, 소방청, 해경 등 현지 파견 긴급 구조대가 최단 시간 내에 현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가용한 방법을 총동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조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구조 상황 등을 사상자와 실종자 가족들에게 신속히 알려드리고 가족들의 현지 방문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또 신속하게 진행해 주기 바랍니다. 생존자들의 건강을 돌보는 데도 소홀함이 없도록 현지 대책관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부는 헝가리 정부와 협력하여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할 예정입니다.
외교부, 행안부, 국방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는 이번 사고의 수습과 함께 네.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 지원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국정원에서도 필요한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 기자, 문 대통령의 추가 지시 사항도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은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다라고 강조하면서 구조 인원과 장비를 최대한 빨리 투입해 사고 수습과 조치에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외교부에서는 소방청 구조대 2개 팀 12명을 포함한 18명을 1차 신속 대응팀으로 급파하고 세월호 구조 유경험자 등으로 구성된 해군 해난 구조대 1개 팀과 해경 구조팀, 국가위기관리센터 2명 등을 후속대로 파견해서 현지에서의 구조와 사고 수습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또 사망자의 신속한 국내 운구, 부상자와 그 가족의 귀국 등 필요한 조치도 세심히 준비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11시 45분부터 청와대에서 열렸고 국가안보실장, 외교 국방부 장관, 행안부 차관, 국정원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에는 국제부 송영석 기자와 현지 구조 현황, 또 사고 당시 상황 등 짚어보겠습니다. 자, 송 기자. 네. 먼저 사고 당시 영상으로 추정되는 영상이 들어왔죠? 사고 상황을 좀 짚어보죠. 네, 알겠습니다. 네, 단유부강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 촬영된 영상이었습니다. 네네. 앞서 그 이하경 기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 한국과 시차가 7시간이 납니다. 지금 네. 오전 7시 정도 됐을 텐데요. 날이 완전히 밝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구조 작업에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 같고요. 헝가리 당국이 사고 지점인 이 세체니 다리 주변의 교통은 물론 네. 이 강에서 모든 선박의 운항도 중단한 채로 이 수색 구조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네. 세체니 다리를 기점으로 해서 강 하류 쪽으로 강을 따라서 이 3km 지점마다 구급차를 배치한 상황인데 이 부다페스트 재난관리국이 이제 현장에 소방대원 100여 명을 배치한 상황이다. 레이더 스캔 같은 특수 장비까지 투입을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민간 선박들과 주변에서 영화를 찍던 스태프들까지 동원이 돼서 조명을 비춰가면서 야간 수색 작업을 도왔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수색 작업을 벌이는 이유는 그 허블레이니호가 워낙 작은 배이기 때문에 네. 배 안에 이제 실종자들이 갇혀 있을 가능성보다는 배 밖으로, 그래서 강 속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네. 사고 원인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조금 전에 화면으로 네. 사고 당시 상황으로 추정되는 영상이 지금 네네. 나갔죠. 그러니까 충돌 장면이 명확하게 보이진 않습니다만 네. 사고 원인은 어떻게 좀 추정이 됩니까? 저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아직 정확히 확인돼서 전해진 내용은 없기 때문인데요. 네. 다만 말씀하신 대로 헝가리 기상정보업체인 이디오캡이 그 사고 지점 인근에서 촬영했다는 CCTV 영상 공개를 했는데 이 허블레이니호를 뒤따르던 큰 선박이 아직 뭐 동그라미 표는 나오지 않은데 예, 지금 나오네요. 그 작은 동그라미로 표시된 부분이 이제 허블레이니호라고 하는데 네. 그 뒤따르던 큰 선박이 추돌했다. 그러니까 뒤에서 박았다는 것이 이 이디오캡의 설명입니다. 네, 저 교각 앞에서 급하게 오른쪽으로 변침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하지만 이건 우리 당국 여행사 측 발표와는 다르거든요. 네. 아시다시피 허블레이니호는 정박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큰 선박이 들이받은 거다. 이렇게 발표를 했죠. 네. 그 이디오캡이 공개한 영상이 이 사고 당시 영상이 아닐 수도 있고요. 우리 여행사 측의 발표에서 이 정박 중이라는 표현이 정박을 막 하고 있는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건지 이미 네. 정박된 지 오래된 상태를 말하는지 이것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향후 책임 소재를 가리는 데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발표나 보도가 있었다. 정확한 그 현지 경찰 조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면 우리가 네. 정확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대형 크루즈선이 교각 앞에서 급하게 오른쪽으로 변침하는 모습은 확인이 됩니다만 네네. 실제로 선박들이 접촉하는지 여부는 이 영상으로는 확인이 안 되고 있고.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여행사 측에서 정박한 상태라고 했기 때문에 네. 그 영상 속에서 앞서가는 배가 이게 그 사고 선박인지도 알 네. 수가 없는 것이고요. 네. 좀더 조금 조사가 전에 필요할 것 여행사 같습니다. 쪽에서 사실관계를 네. 좀 수정을 했습니다. 네. 오전 발표에서는 정박 중이던 선박을 뒤따라오던 대형 크루즈선이 충격한 것으로 발표를 했었는데 현지와 소통에 오류가 있었다면서 한 바퀴 정해진 코스를 돌고 들어오던 중에 정박을 5, 6분 정도 앞두고
출발하는 배와 부딪혔다. 그러니까 운항 중에 부딪혔다라고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박 이디오캡 중이었다는 영상에 발표를 나온 화면이 맞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확인은 명확히 되지 않습니다만 계속 일단 살펴보겠습니다. 여행사가 오전 발표 내용을 수정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사고 당시에 기상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현지에서 들어오는 영상을 봐도 계속해서 네네. 비가 내리고 바람 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제 비가 계속 오고 있었고 특히나 이제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 강 자체가 유속이 아주 빠른 강이라고 합니다. 네. 구조협회 관계자도 다뉴브 강의 물살이 원래 거센데 일부 구조자의 경우에는 사건 발생 지점에서 3km 떨어진 지점에서 발견되기도 했다 이렇게 네, 전했습니다. 3km를 떠 밀려간 거죠. 그렇죠. 네. 이 사고 발생 당시에도 기상이 안 좋았다고 하고요. 평상시 이 수심이 한 5m 정도 된다고 하는데 최근에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좀 물이 불어난 상태라고 합니다. 네. 물론 곳에 따라서는 5m가 안 되는 좀 낮은 곳도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최근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불어났고 강 곳곳에서 소용돌이가 생겼다는 그런 얘기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네. 그 오전에 통화했던 교민분도 원래 지금 날씨가 좋아야 하는데 이상 기온이 있었다 최근에. 그래서 기상 상황이 구조 작업을 좀 어렵게 하는 그런 상황인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요. 다만 날이 밝았기 때문에 현지 구조대가 이 물속 상황을 좀 확실하게 좀 파악할 수 있기가 좀 쉬운 용이한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네. 인명 구조 상황 그리고 또 피해 상황 관련한 추가 소식이 곧 전해지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현지 교민들도 저희가 직접 취재를 좀 하고 있군요. 네. 사고 당시 상황을 직접 목격한 목격담 같은 게 들어온 게 있습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그 부분인데요. 사고 당시 상황을 직접 목격하신 분하고 통화가 되긴 했는데 네. 현지 경찰 조사에 협조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네. 좀 취재에 협조하기가 좀 어려운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또 통화가 되는 대로 저희가 취재를 해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허블레이니호가 어떤 밴지도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어떤 선박입니까? 일단은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2003년부터 운항을 시작을 했다고 그래요. 보통 이 교민분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전세로 네. 그 야경을 관람하는데 그 단체로 좀 빌려서 이제 운영하는 그런 배라고 합니다. 이 선박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작지요. 길이가 27m, 5m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러고 네, 폭은 갑판은 5m 이중으로 정도라고 돼 있는 것 합니다. 같습니다. 위층 갑판에서는 야경을 즐길 수 있고 아래층에는 아마 승객들이 좀 휴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총 탈 수 있는 정원이 60명이라고 하는데 통상 한 45명 정도 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네. 이번에 뭐 정원을 초과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이 로이터 통신에서 이 배가 70년 전에 만들어진 아주 오래된 선박이다. 이런 보도를 했거든요. 네. 49년 옛 소련 시절에 이 건조가 됐고 80년대 엔진이 교체된 뭐 그런 배다. 다만 이 정확히 확인된 정보는 아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선박이 노후화된 것이 사고의 좀 원인으로 작용을 했는지도 좀 현지 경찰이 조사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선박이 노후화됐다면 외부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급하게 침몰했을 가능성, 그럴 수 이 있죠. 가능성도 배제하기 네.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송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헝가리 현지 언론도 관련 소식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 인터뷰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21시에 멀깃 다리에서 충돌이 일어났고 17명의 구조요원이 강 부더의 다리 쪽에서 시작해 강 유역과 강가 쪽에서 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선 더 이상의 정보는 드릴 수 없지만 추가 정보가 들어오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돌 사고 생존자는 있습니까? 7에서 8명의 부상자들을 부다페스트 병원에 이송했으며 35에서 40명의 탑승객을 태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사고의 사망자는 있습니까? 구조요원들이 강가에서 소생시키려 노력하고 있지만 유감스럽게도 살리지 못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망자 수는 매분 바뀌고 있어 아직까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현지 경찰은 밤 9시 45분쯤 사고 현장에 도착했으며 두나강 꼬슈대 근처에서 선박 충돌이 일어났고 배 탑승객 33명의 한국 관광객이 있었습니다. 사고 이후 바로 구조가 시작됐으며 강 모든 곳에서 수색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7명의 구조요원이 현장에 먼저 투입됐습니다.
현재로선 7명의 부상자를 병원에 이송했고 7명의 사망자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사고 선박에 실제로 탑승했던 경험이 있는 분을 저희가 연결해 보겠습니다. 사고 현지, 그러니까 헝가리에 여행을 가셔서 사고 선박으로 추정되는 배를 타고 직접 야경을 보셨던 분입니다. 이현철 선생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이현철입니다. 네, 선생님. 사고 선박으로 추정되는 그 배를 타고 야경을 보신 게 정확히 언제쯤인가요? 예, 5월 14일 날 화요일입니다. 19시에 그 배를 탑승해서 21시까지 2시간 유람선 투어를 했습니다. 네. 코스는 어떻게 됐습니까, 당시에는? 다뉴브강을 2시간 그 둘러보는 그 투어 일정이었습니다. 네. 배를 타고 부다페스트 그 전체를 보는 야간 투어를 하였는데 1층과 2층으로 그 나누어서 구분을 하였고 승무원 인원은 지금 이렇게 그 2명인 것으로 승무원은 2명인 것으로 있고 저희들은 33명이었습니다. 네. 이번 사고 당시와 아주 유사한 상황이었군요. 이번 사고 지점이 그 국회의사당 건물 인근이던데요. 예. 그 부근도 통과를 하셨던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본래 정해지가 있던 일정대로 움직이는 그 유람선으로 그 대동소이하게 전 유람선이 그 같은 코스를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당시에 선생님이 타셨던 그 배도 한국인들만 타고 있었습니까? 예. 저희들이 그 31명이 같이 그 여행하는 그 여행객들이었고 인솔자 1명, 현지 가이드 이래서 33명 한국인이 저는 다 한국인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배를 운항하던 선장 역시 한국인이었고요. 아닙니다. 그 선장과 승무원은 그 폴란드 현지인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가장 중요하고 또 궁금한 거는 안전 조치가 얼마나 있었느냐입니다. 선생님께서 탑승하셨을 때는 어땠습니까? 그때는 안전 조치가 좀 있다고 느끼셨었던가요? 아니, 전혀 안전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33명이 그 탑승을 하는 순간 배는 출발을 하였고 제가 5번째로 들어서자 맨 먼저 보이는 건 소화기는 보였고 나머지 9명 쫓기는 잘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현지 승무원이 그 배를 출발한과 동시에 그 한국과 같이 그 영상을 통하여 안전에 대한 설명을 해줄 줄로 믿고 있었지만은 저는 그런 행동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현지 가이드조차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설명이 없었습니다. 그냥 경치나 이런 부분만 좀 설명을 들으셨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 현지 승무원이 설명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같이 동행한 현지 가이드가 한국말로 야경에 대한 그 설명을 하고 나머지는 1층과 2층으로 나누어진 그 좌석에 앉아서 그 유람을 하는 그런 투어였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사고 선박으로 추정되는 그 사진들을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 1층 선실에는 음식물을 이렇게 드시거나 휴식할 수 있는 의자, 테이블이 있고 2층 갑판에서는 야경을 보고 이런 구조인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1층에는 기념품과 그 약간의 알코올과 음료수를 판매할 수 있고 자유로에 앉아서 그 야경을 투어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으며 2층에는 야외 갑판으로서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구조되었습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그런 구조하고 흡사한 그 유람선입니다. 네, 정확히 그 배인지는 확인이 되시나요? 아니면 유사한 다른 선박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 추정은 할 뿐이지만은 워낙 많은 배들이 움직이고 네. 야간에 유람선을 투어를 했기 때문에 많은 배들 중에 한 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한강에도 유람선과 여러 선박들이 다닙니다만 한강에는 보면 특정 교각 사이에만 이제 선박들이 운항할 수 있도록 표시가 돼 있고 상행, 하행도 차선처럼 표시가 돼 있거든요. 근데 예. 현지를 보면 선박들이 굉장히 어지럽게 돌아다니는 느낌도 듭니다. 선생님 타셨을 때는 어땠습니까? 예. 우리 사회자님께서 말씀해 주시던 것과 똑같이 무질서하게 배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해도를 통해서 지정된 경로를 움직이는 것과 달리 부다페스트 유람선 같은 경우에는 그 선장이 정해진 해도 없이 자유로이 움직이면서 약간의 불안한 마음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네. 이제 사고 소식 들으시고 느낌이 좀 남다르셨겠습니다. 당시에도 딱히 구명조끼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내가 됐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느낌도 드셨을 것 같기도 해요.
예, 그 사고 영상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빨리 구조가 되기를 마음을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네, 추가 구조 소식이 들려오기를 같이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사고 선박으로 추정되는 배에 탑승하셨던 이현철 선생님 전화로 연결해봤습니다. 이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구조자 중 한 명이 사고 지점에서 3km 하류에서 발견됐다는 소식도 조금 전에 전해드렸습니다. 현재 다뉴브강 물살이 그만큼 빠르다는 얘기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실종자가 강 하류로 밀려갈 수 있어서 현지 구조당국은 수색 범위를 하류 쪽으로 넓히고 있습니다. 정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고 유람선은 헝가리 국회의사당 근처에서 다른 큰 유람선에 추돌된 뒤 전복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부 시신은 교각 근처에서 발견됐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사고 당시 폭우로 물이 많이 불어나 있었으며 강한 바람도 계속해 불고 있었습니다. 출항 당시에는 비는 오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 유람선은 그러나 사고 뒤 매우 빨리 침몰했다고 선사인 파로나마 덱 측은 밝혔습니다. 선체는 현재 물속에 잠겨 있지만 의사당 앞쪽에서는 선박에서 파손된 잔해도 일부 발견됐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구조자 중 한 명은 현지 교민의 큰 유람선이 오는데 설마 받을까 생각했는데 두 배가 부딪히면서 강에 빠졌다가 다른 유람선에 구조됐다고 말했습니다. 구조된 승객과 부상자들은 인근 병원 3곳에 나뉘어 후송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구조된 사람들은 건강상의 문제가 없는 편이라고 헝가리 당국은 설명했습니다. 부다페스트 재난관리국은 전문 소방관 90여 명을 포함해 레이더 스캔 등 특수 장비를 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 군 병력과 잠수부, 수상경찰 등도 총동원됐다고 외신들이 전했습니다. 현지에서는 날이 밝으면서 구조당국은 강을 따라 탐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구조팀 관계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실종자들이 하류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수색 범위를 넓히고 또 서두르고 있다고 현지 언론에 밝혔습니다. 현재 구조와 수색을 위해 부다페스트 다뉴브 남쪽 지역의 보트 통행은 중단된 상태라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KBS 뉴스 정용훈입니다. 현지 시간은 오전 7시 26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미 날이 밝았고요. 수색 작업에 속도를 좀 내주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침몰한 유람선은 통상 40여 명이 탑승하는 소형 선박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70년 전에 구소련에서 만들어진 낡은 배라는 외신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헝가리 다뉴브강에서 한국인 여행객들을 태우고 침몰한 유람선 허블레이니는 길이 27m, 너비 5m의 소형 선박입니다. 최대 탑승 인원은 60명, 하지만 통상 운항 시에는 45명이 탑승해 왔습니다. 여행사가 유람선을 전세내 관광객들을 태우고 강을 유람하는 식으로 운항돼 왔습니다. 그 유람선이 일반적인 유람선이 아니고 전세배라고 할까요? 그래서 한국인 패키지 팀들이 단독으로 타는 전세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선박 소유회사는 허블레이니호를 보유한 12척의 유람선 중 가장 작은 선박 중 하나라고 홈페이지에 소개했습니다. 이중가판이 설치돼 유람선으로 쓰였으며 아래층은 식사 공간, 위층은 옥외 공간으로 사용됐습니다. 한편 로이터 통신은 허블레이니가 70년 전 만들어진 선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선박 등록 현황을 조사한 결과 1949년 옛 소련에서 건조됐고 1980년대에 새 엔진을 장착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선박 등록소나 선박 운영사로부터 설령 정보는 듣지 못한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선박 소유 회사는 허블레이니가 2003년 운항을 시작했고 사고 당시 기술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정보는 없었다고 현지 방송에 밝혔습니다. 또 정기적으로 선박 유지 보수를 받았고 사고 당일에도 통상적인 운항을 하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이재입니다. 사고가 난 배에는 한국인 33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30명은 참 좋은 여행사를 통해 동유럽 등을 여행 중이던 단체 관광객들이었습니다. 6살짜리 여자아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행사 현장을 연결해 봅니다. 자, 김지숙 기자, 지금까지 나온 소식들 전해주시죠.
네, 여행사는 앞서 오전에 브리핑 2차례를 통해서 우리 여행객 중에 구조가 확인된 7명의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여행사는 유람선에 탑승한 우리 한국인은 모두 33명이라고 밝혔는데요. 단체 관광객이 30명, 인솔자 1명, 현지 가이드 1명, 그리고 사진작가 1명 이렇게 해서 모두 33명입니다. 이 가운데 현재까지 파악된 구조자 7명에 대한 이름과 성별, 나이 등을 여행사가 발표했습니다. 앞서 외교부는 현재까지 사망자는 최소 7명이라고 발표했는데 여행사는 현지에서 구조 작업이 진행 중인 만큼 구체적인 사망자 명단에 대해선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여행사는 이 유람선 탑승객 중에 최고령자는 1947년생 남성, 최연소자는 2013년생 여자 어린이라고 말했는데 이들의 구조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앞서 오전 브리핑에서 여행사는 출발 전 사고가 난 걸로 파악하고 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 내용이 수정됐습니다. 즉 다뉴브강 관광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정박을 얼마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대형 안녕하십니까. 5월 30일 목요일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정부는 오늘 5월 30일 새벽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발생한 우리 국민 탑승 유람선 침몰 사고 관련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여 중앙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상황 대응, 사고자 가족 지원, 신속 대응팀 파견 등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외교부 재해동파 영사실장을 단장으로 외교부 및 소방방재청 관련 인원들로 구성된 신속 대응팀을 현지에 급파하였으며 헝가리 현지 공관은 주재국 당국 협조, 현장 및 병원 지원 등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강 장관은 현장 지휘를 위해 오늘 현지로 향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헝가리 정부 등과의 긴밀한 협력하에 우리 국민에 대한 구조, 수색, 지원이 최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유람선 침몰 사고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해 강형식 해외안전관리기획관이 나와 계십니다. 그럼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영식 해외안전관리기획관입니다. 먼저 이번 그 사고를 당한 가족분들에 대한 심심한 위로와 애도를 전합니다. 네, YTN 김지선입니다. 오전 8시에 외교부가 첫 발표를 한 이후에 지금 6시간 넘게 지났습니다. 실종자 19명에서 그대로 멈춘 상태인데요. 왜 이렇게 지금 구조가 더딘 건지 현지 구조 상황이 궁금하고요. 또 침몰 사고의 경우에는 그 골든타임이 중요한데 지금 현지의 날씨나 수온 등의 여건에서 골든타임이 어느 정도인지 또 이에 따른 수색 계획이 어떤 건지 좀 궁금합니다. 저희가 오전에 잠깐 발표를 한 바와 같이 현지에서는 사고를 인지한 직후부터 현지 대응반을 마련해서 구조 작업을 위해서 신속한 구조 작업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지 기상 상황이 안 좋아서 여러 가지 구조 상황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지금 7명 저희가 구조한 이후에 추가 구조자는 안타깝게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하고 또 현지 헝가리 정부의 가급적 신속한 구조 작업을 지금 독려하고 있습니다. 네, SBS 김혜영입니다. 지금 실종자와 사망자, 구조자의 명단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신원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인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그 현지 공간에서 상황을 인지한 이후에 담당 영사와 직원들을 현지 병원과 또 그 구조 상황을 현장에 파악해서 관련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구조자가 7명, 그리고 사망자가 7명, 그리고 19명이 실종되어 있는데 안타깝게 현재까지 정확한 신원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현지에서도 상당히 신중하게 신원을 지금 확인 중에 있고요. 저희가 그 파악하는 대로 곧바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프레시안 이재호입니다. 저기 인원 좀 확인 좀 확실히 좀 해주셔서 좋겠는데요. 지금 여행사에서 발표한 거로는 고객 30명, 현지 가이드 1명, 사진작가 1명, 선박 운전하는 분 1명 이렇게 총 34명이라고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이거 맞는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현지 공관으로부터 보고받은 그 정확한 우리 한국민의 숫자는 33명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33명 중에서 순수한 여행객은 30명이고요. 그리고 서울에서 같이 동행한 여행 가이드가 1명, 그리고 나머지 2분은 현지에서 탑승을 하셨는데 2분은 현지 가이드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진작가 1분이 아니시고 가이드 1분이 더 타셨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 부분은 좀 저희가 듣기로는 했는데 사진작가하고 1분은 현지에서 2분이 탑승한 거는 저희들이 들었는데 그 부분은 좀 더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현재까지 제가 듣기로는 2분이 현지에서 탑승한 건 맞고요. 2분은 현지에 가이드로 들었는데 사진작가가 가이드인지 그 부분은 좀 저희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KBS의 김영은 기자입니다. 지금 그 주변국과 협의해서 전문가를 투입해서 수색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사고 유람선이 합법적으로 등록된 관광용 유람선이 맞는지 또 구명조끼 착용 여부가 확인되셨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먼저 그 주변국과 협의는 그 다뉴브 현지 강이 여러 나라 유역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혹시 그 우리 다른 하류에서 구조가 될 수도 있고 또 이 유해가 발견될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주변 국가하고 긴밀한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명조끼는 저희가 현지 공간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착용은 안 했다고 이렇게 돼 있고요. 그 아마 그쪽 관행이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사고 원인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았는지 그 부분은 좀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SBS 김혜영입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구체적인 사고 경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유람선이 저희 관광객이 탑승한 유람선이 현지 시간 8시 정도에 출항을 했고 그리고 9시 5분 정도가 이제 거의 돌아올 때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그 시간에 마침 그 이 크루즈선이 슬로바키아로 향하는 크루즈선이 현지에서 이제 충돌을 해서 우리가 국민이 타고 있는 이 유람선이 침몰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사고를 낸 크루즈선은 이미 헝가리 당국이 억류하고 조사를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저 MBC 나세윤입니다. 그 현재 가족분들 아까 사망자의 인원 신원이 정확하게 확인은 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럼 사망자가 아니더라도 이제 탑승하신 가족들, 한국에 계신 가족들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지금 가족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이 여행사에서 이미 연락을 취했고요. 추가적으로 행정안전부에서도 시군구를 통해서 해당 가족들에게 통보를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이 또 현지에 가시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오늘 오후에 이미 일진이 여행사와 함께 출발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가족들의 그런 요청 사항 저희가 유념해서 가급적 그 수용해서 가족들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 그 제이동포 영사실장이 오늘 오후 1시에 현장으로 신속 대응팀으로 출발했는데 현지 공간하고 같이 긴밀히 공조해서 가족들이 최대한 관련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뉴스토마토의 최한영이라고 합니다. 현재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 구조자 중 한 분이 위독하다라는 좀 보도도 있는 것 같은데 구조자들의 정확한 상태를 좀 파악하신 게 있으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구조자 7명 중에서 현재까지 제가 듣기로는 위독한 분은 듣지 못했습니다. 듣지 못했습니다. 현재까지는 7분 중에 3분은 이미 퇴원을 하셨고 한 분도 오늘 중으로 퇴원을 하신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기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렇게 위독하다는 얘기는 못 들었는데 그 부분은 좀 전 더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산일보 민지영 기자입니다. 아까 나왔던 질문이긴 한데 여행사에서 34명, 외교부에 35명이라고 하면 현지 우리 국민 33명 뺀 2명과 1명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몇 명이 정확히 배승선했는지 왜 35명이라고 외교부는 파악하는데 왜 여행사는 1명밖에 없다고 하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사망자 7명의 신원이 제대로 파악 안 된다고 하면 그 사망자 7명 중에 혹시 여기 외국분 2분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은 없는 건지 그들이 우리 국민이 확실한 건지 그건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지금 현지 공관을 통해서 그리고 또 현지 공관에서 병원에 직접 우리 직원들이 가서 지금 확인 중에 있습니다. 또 가족들이 가장 또 그 확인을 원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현재까지 사망자 7명에 대한 신원은 확인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숫자에 관해서 지금 저희들도 계속 그 확인을 해왔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총 35명이 승선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33명은 우리 국민 그리고 2명은 현지의 승무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3명 중에서 30명은 순수한 여행객이고 나머지 3분은 가이드인데 한 분은 서울에서 가셨고 나머지 2분은 현지에서 탑승을 하셨습니다. 아까 그중에 사진 기자가 한 분이 계시다고 하는데 사진 기자분께서 현지 가이드인지 아니면은 그냥 현지에서 조인한 합류한 그냥 일반 여행객인지는 좀 더 확인을 해서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좀 여쭤보면요. 그 외국인 2분의 생사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그러니까 사망자 7명이 우리 국민이다. 이것까지는 확인이 된 건지 아니면 그들 중에 여기 외국인 실종객 2분이 포함됐을 가능성은 없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구조자 7명은 전부 우리 한국 국민으로 사망자 7명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직 신원이 확인이 안 된 상황입니다. 지금 그들 중에 우리 국민이 없으면 숫자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사망자 7명 중에 2분이 외국인 탑승객 2분일 경우에는 우리 국민 33명 중에 실종자가 21분으로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데 그걸 파악을 안 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사망자의 신원은 국적은 확인이 된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들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데 확인이 안타깝게도 현재까지 안 된 상황입니다. 확인이 되면 확인이 안 됐는데 그러면 우리 국민 33명 중에 실종자가 19명, 사망자 7명, 구조자가 7명 이렇게 발표하신 근거는 어디 있는 건가요?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구조된 분은 이제 7명이라는 게 정확하게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전체가 33명이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3명 중에 7분이 사망했잖아요. 그 사망자 시신을 보고 국적을 확인하셨는지 묻는 거고요. 그들의 국적이 확인이 안 되면 외교부 발표에 따르면 35명 중에 실종자 21분으로 우리 국민이 늘어나는 거라서 그 사망자 7분의 국적이 명확히 확인이 됐나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지금.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저희가 파악을 해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적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그럼 발표를 하신 거예요? 사망자도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사망자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적과 신원은 저희가 피지로 내보낸 바와 같이 그 부분은 아직 확인이 지금 안 된 상황입니다. 조금 그 이제 통계 부분은 아까 그 여행사에서 말씀하신 통계하고 저희하고도 좀 약간 차이가 나고 있는데 금방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유념해서 하여튼 최단기간 내에. 죄송한데 그럼 현지인 2분은 어떻게 되는지 행사 혹시 확인하고 계신가요? 우리 국민 아니지만. 당연히 지금 저희가 그 35명 중에 우리 국민이 몇 명이고 또 그게 현재 아니고요. 지금 우리 국민이 아닌 나머지 2분에 대해서 생사 여부는 혹시 확인하고 계신가요? 그분들 실종 상태인지 사망 상태인지 구조된 상태인지 확인하시냐고요? 그 부분도 확인 중에 있습니다. 네, TV조선의 안영영입니다. 이게 연관돼서 지금 유람선에는 한국인들만 탑승을 한 건가요? 외국인들도 섞여 있었던 건가요? 이 유람선은 우리 관광객
것을 위해서 이제 임대를 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승객은 33명 우리 관광객이고 나머지 2분은 현지 승무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람선에는 한국인들만 탑승했다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공간 보고에 의하면 그런 것으로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구조자 7명이고 어찌됐건 간에 그 사고로 지금 사망자로 파악되신 분이 7명인데 국적이 한국인인지는 확실치 않으나 다 한국인이 탑승한 걸로 지금 확인돼서 실종자 19명으로 지금 일단은 정리가 되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걸 좀 확인하려고 여쭤보는 거고. 그다음에 그 사고 당시에 날씨가 폭우가 내리고 낙뢰가 쳤다고 그러는데 지금 어떤 기상 상황이 어떤지 하고 지금 헝가리 당국이 그러면 구조나 수색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그 헝가리 당국에서 뭐 얼마 정도의 인원과 어떤 장비가 지금 투입돼서 구조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 현지에 상세한 그런 그 장비가 얼마가 투여가 되고 있고 그 부분은 제가 현재까지 공간에서 보고는 안 들어왔는데 제가 여러 번 강조하지만 골든 타임 내에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게 구조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 투입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MBC 나세웅입니다. 이거 다시 한번 질문 드리는데요. 오전에 공지 주실 때 외교부에서 공식 발표한 그 집계 숫자에서 7명의 사망자는 한국인이다라고 여러 차례 확인해 주셨거든요. 근데 방금 말씀은 한국인이 아닐 수도 있다가 되니까 오전에 이제 모든 언론들이 한국인 사망자가 7명이다라고 보도했고 국민들도 그렇게 아는 상황이라서 이거는 정정이 된 건지 추가 정보가 들어와서 정정이 된 건지 아니면 저희가 잘못 들은 건지 이게 좀 분명하게 좀 해주십시오. 지금 이제 현지 승무원 2명이 이제 또 현지인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신원 확인이 이제 조만간 될 것 같은데 신원 확인과 함께 정확하게 이 숫자는 다시 한번 저희가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은 사망자 7명은 한국인이 아닌 분이 포함될 수도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마치고요. 기타 외교부 현안에 대해서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전해주시면 성실하게 답변이 전달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외교부의 공식 발표 브리핑을 생중계로 보셨습니다. 정리해드리면 사고는 슬로바키아로 향하던 크루즈선이 한국인 여행자들이 타고 있던 선박을 충격하면서 벌어진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외교부가 공식 확인한 내용입니다. 사고를 낸 크루즈선은 현재 헝가리 당국에 억류돼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전에는 한국인 사망자가 7명인 것으로 현재까지 저희도 계속 보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외교부가 조금 전 공식 발표에서는 사망자가 7명인 건 맞지만 사망자 7명의 국적, 신원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다시 정정했습니다. 사망자가 7명이지만 7명 가운데 외국인이 섞여 있을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강경화 외교장관이 현지로 직접 가서 사고 수습을 지휘할 것이라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기상 상황이 어려워서 구조 작업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여행사를 연결해 볼까요? 여행사가 오전에는 2차례 발표를 했었고 조금 전에는 정박해 있던 선박을 충격한 사고는 아니었다라고 정정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자, 현장에 김지숙 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 기자, 지금까지 나온 소식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행사는 앞서 오전에 2차례 브리핑을 통해서 우리 여행객 중에 구조가 확인된 7명의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여행사는 유람선에 탑승한 한국인은 모두 33명이라고 밝혔는데요. 단체 관광객 30명, 인솔자 1명, 현지 가이드 1명, 그리고 사진작가 1명 이렇게 해서 모두 33명입니다. 이 가운데 현재까지 파악된 피구조자 7명에 대한 이름과 성별, 나이 등을 여행사가 발표했습니다. 앞서 외교부는 현재까지 사망자는 최소 7명이라고 발표했는데 여행사는 현지에서 구조 작업이 진행 중인 만큼 구체적인 사망자 명단에 대해선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여행사는 이 유람선 탑승객 중 최고령자는 1947년생 남성, 최연소자는 2013년생 여자 어린이라고 말했는데 이들의 구조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앞서 오전 브리핑에서 여행사는 출발 전 사고가 난 걸로 파악하고 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 내용이 수정됐습니다. 즉 다뉴브강 관광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정박을 얼마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대형 크루즈가 배 뒷부분을 부딪혔다는 생존자의 증언을 전했습니다. 일단 오후 1시에 부사장을 포함한 직원들이 인천공항에서 출발했고요. 우리 시각으로 저녁 8시쯤 현지에 도착한 뒤 사고 수습 등의 작업을 진행합니다. 국내에 있는 여행객의 가족들과는 모두 연락이 닿았다고 하고요. 내일 새벽 1시에 일부가 헝가리로 처음 출발한 뒤에 이후 순차적으로 떠나게 됩니다. 여행사는 오후 3시에 추가 브리핑을 할 예정인데요. 새로 들어오는 소식 있으면 바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중구 참 좋은 여행사 2층 대책본부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네, 사고 수습을 위해서 이 여행사 직원 10여 명이 조금 전에 헝가리 부다페스트로 떠났습니다. 외교부의 신속 대응팀도 출국했습니다. 인천공항에도 저희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신지수 기자, 현장 상황 전해주시죠. 예, 저는 지금 인천공항 2터미널 출국장에 나와 있습니다. 참 좋은 여행사 임직원 14명이 1시간 전쯤인 오후 1시 모스크바 항공편으로 출국했습니다. 오늘 인천공항에는 헝가리 부다페스트로 가는 직항 여객기가 없기 때문에 모스크바를 경유하는 항공편을 이용한 건데요. 여행사 직원 선발대는 현지 시각으로 30일 오후 7시 40분쯤, 우리 시각으로는 내일 새벽 2시 40분쯤 부다페스트 현지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행사 직원 7명도 추가 합류할 예정인데요. 피해 가족들의 일정에 맞춰 직원들이 가족들을 개별적으로 인솔해 내일 새벽 1시부터 순차적으로 출발합니다. 모두 13가족, 16명이 출국할 예정이며 파리와 프라하, 로마 등 유럽으로 출발하는 여러 항공편에 나눠 탑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부 신속대응팀도 파악과 수습을 위해 선발대로 출발했고 소방대응팀도 곧 출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인천국제공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외교부가 사망자 숫자를 다시 정정했습니다. 사망자는 현재까지 8명으로 확인이 됐고 이 가운데 한국인이 7명, 그리고 외국인이 1명 있다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번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가 8명으로 정정됐습니다. 7명이 한국인, 1명은 외국인으로 확인됐습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발생한 유람선 침몰 사고로 지방에서도 사망자 그리고 실종자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도 탑승자가 많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최선중 기자, 현재까지 파악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이번 헝가리 부다페스트 유람선 침몰 사고와 관련해 대전과 세종, 충남에 주소를 둔 탑승자는 현재까지 모두 8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대전이 4명, 세종 1명, 충남 3명입니다. 이 가운데는 두 쌍의 부부와 남매 등 가족들이 함께 탑승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대전에 사는 60대 남녀 안모 씨와 김모 씨가 부부 사이인데 남편인 안 씨는 구조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산시에 거주지를 둔 60대 최모 씨 부부는 2명 모두 구조를 위한 수색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조가 확인된 논산시 거주 30대 여성은 남동생과 함께 여행을 갔다는 이 가족들의 말에 따라 남동생의 탑승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전시와 충청남도는 사고 대책 수습반을 꾸리고 전담 직원을 지정해 탑승자 가족들의 자택을 찾아가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데요. 신속하게 현지 상황을 공유하고 가족들이 현장 방문을 원할 때는 여권과 비행기표 구입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에서 KBS 뉴스 최선중입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소식을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고의 사망자 수를 8명으로 외교부가 조금 전에 정정했습니다. 한국인 사망자가 7명, 그리고 헝가리 현지 사람이 1명으로 이렇게 집계됐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헝가리 부다페스트는 빼어난 경관과 자연으로 동유럽 여행하는 관광객들이 빼놓지 않고 가는 곳입니다. 이곳이 어떤 곳인지, 또 사고 당시 강의 상황이 어땠는지 이윤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유럽 중앙 동부에 자리한 내륙국 헝가리입니다. 도시 곳곳의 건축물과 자연물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될 정도로 아름다운 경관과 깊은 역사를 자랑합니다. 수도인 부다페스트는 파리, 프라하와 더불어 세계 3대 야경 도시로 꼽힙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인기 신혼여행지 상위권에 오를 만큼 특히 젊은 층 사이에 인기가 높습니다.
이번 사고는 부다페스트의 관광 명소인 이 다뉴브강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뉴브강은 길이가 무려 2,858km, 유럽 제2의 강으로 통합니다. 넓게 보면 이 독일에서 발원해 헝가리 부다페스트를 지나 루마니아와 불가리아의 경계를 거쳐 흑해로 들어갑니다. 사고는 바로 이 부다페스트 지점, 현지 시각 29일 저녁 9시,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4시경 발생했습니다. 30여 명이 탄 유람선 하블레안이 헝가리 말로 인어를 뜻한다고 하죠. 이 배가 다른 크루즈선과 충돌해 전복되면서 강물 속으로 침몰했습니다. 유람선은 한국 관광객이 전세된 것으로 한국 여행객 30여 명이 탑승한 상태였습니다. 사고 당시 다뉴브강의 온도는 10도 내외였습니다. 한밤에 사고가 났고 폭우가 쏟아진 데다 유속 또한 빨랐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구조된 탑승객 중 한 명은 사고 지점에서 약 3.2km 떨어진 지점에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다뉴브의 수위는 약 5m 정도지만 비가 내리고 있어서 당시 수위는 평소보다 더 높았습니다. 부다페스트의 다뉴브강 크루즈는 헝가리의 대표적인 관광 상품입니다. 여행사가 현지 유람선을 전세내서 관광객들을 태우고 강을 유람하는 방식입니다. 상품 종류는 일반 크루즈, 비어, 즉 맥주 크루즈, 와인 크루즈, 디너 크루즈 크게 4가지인데 사고가 난 유람선은 승선 규모로 볼 때 소형인 일반 크루즈로 추정됩니다. 부다페스트는 위도가 한국보다 높아서 동절기에는 오후 4시 반, 하절기에는 오후 9시 반쯤 해가 집니다. 다뉴브강 주변은 낮보다 밤이 더 아름답다는 평가 때문에 여행사들은 대부분 야간 투어로 진행합니다. 관광객들도 해가 진 뒤 밤에 유람선에 탑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내의 강을 오가며 야경을 관람하는 코스라 승선객들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헝가리 대사관은 사고 확인 즉시 대책반을 구성해 영사를 현장에 급파했습니다. 현재 헝가리 당국과 협조해 실시간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국은 수색 범위를 다뉴브강 하류까지 확대했습니다. KBS 뉴스 이윤입니다. 네, 그러면 스튜디오에서 통일외교부 유지향 기자 그리고 서울 119 특수구조단의 순환구조대 팀장 조재진 선생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자, 유 기자 먼저 지금 구조 수색 작업 상황도 좀 정리를 해보죠.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네, 지금 헝가리와 우리나라와의 시차가 7시간입니다. 현지 시간 7시 55분, 아침 8시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이 밝으면서 이제 구조 수색 작업에 한층 더 속도를 붙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현장에는 소방선과 응급차 등이 출동해서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가 계속되면서 강물이 불어나고 있기 때문에 또 물살도 거센 상황이고요. 그래서 구조 작업에 어려움이 있다고 현지에서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사고 이후에도 현재는 시간당 1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어제 사고 당시 상황에서도 비가 많이 내려서 강물이 불어 있었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구조자 중 한 명이 사고 현장에서 3k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될 정도로 지금 유속이 거센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색 작업도 강 하류까지 지금 넓혀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다뉴브강 수온이 10에서 12도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서 빨리 구조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재인 팀장님, 이게 지금 수온이 낮다는 얘기도 들려오고 바람이 불고 비가 계속 내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일단 물에 빠진 분들에게는 굉장히 좀 불리한 여건이겠습니다. 네, 지금 상황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조 작업을 하는데도 좀 어려움이 많겠죠? 네, 구조 작업을 하는데도 어려움이 있는 것이 지금처럼 유량이 많고 유속이 세다면 정확히 우리 유람선에 접근하는 것도 어려울 것이고요. 또 물이 불었다면 흙탕물이 일어서 시야가 전혀 확보가 되지 않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혀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선실내로 진입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오버헤드 환경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인 다이빙 기술과는 다르게 오버헤드 교육을 받은 사람에 의해서 들어가서 진입과 테러를 확실히 확보하면서 들어가고 나올 수 있는 그 능력이 요구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육안으로 뭔가를 확인할 수 있다기보다는 거의 손으로 더듬어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겠군요. 물속에서는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 구조된 분 중에 한 분이 사고 현장으로부터 3km 하류에서 발견됐다는 소식도 지금 들어왔는데요. 떠밀려가는 속도가 굉장히 빠른가 봅니다. 예, 저희들이 그 구조 작업을 하게 되면 보통 한 1나트 이상이면은 거의 구조 작업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럼 일라트라는 속도면은 시속으로는 1.8, 약 2km 정도가 됩니다. 빠른 속도는 아니네요. 네, 빠른 속도가 아니지만 지금까지의 시간으로 본다면 굉장히 많이 흘렀을 가능성도 있죠. 네. 지금 단유부강이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지금 긴 걸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현재보다는 더 넓게 수색 범위를 잡고 수색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 국제 공조가 정말 중요해지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 나라에 걸쳐서 흘러가는 강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하류 쪽에 있는 나라들과의 외교 공조도 필요해 보이는데요. 외교부가 그 부분도 신경을 쓰고 있죠? 네, 방금 전 브리핑도 보셨지만 외교부에서는 강경화 장관이 오늘 부다페스트 현지로 이동을 해서 대응을 지휘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이상진 재외동포 영사실장 또 오세정 사무관 등 외교부 직원 일부는 오후 1시에 벌써 러시아 항공편을 타고 헝가리로 출발했습니다. 네. 외교부와 행정안전부, 소방청이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을 구성했는데요. 신속대응팀은 외교부 6명, 그리고 구조대를 포함한 소방청 12명 등 모두 18명으로 구성돼서 네. 현지로 파견될 예정입니다. 이 12명에는 심해 잠수사 9명도 포함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잠수를 해서 안에 수색 작업을 하려면 고도의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정부에서도 신속 대응팀 구성원을 이렇게 꾸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제 골든타임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나 저희한테 더 있는 겁니까? 저희들이 항상 구조, 특히 이제 순환 사고 같은 경우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저희들한테는 이제 불리하고 저희 요구조자들한테도 힘든 상황인데요. 보통 수온이 그쪽 수온이 10도에서 한 12도 정도라고 하니까 네. 만약에 이게 생존하신 분들이 계시면은 지금 그 10도에서 12도 정도 수온이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지금 겨울철에 저희 동해안 앞바다 수면 수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굉장히 춥거든요. 그래서 저체온증으로 해서 의식을 소실할 수 있는 시간은 한두 시간 이내라고 보지만 저희들이 전 예에서도 보지만 항상 그보다 더 오랜 시간을 견디신 분들도 있고 네. 예, 더 나은 상황이 기대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수색 구조 작업이 현장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을 텐데 초점은 어디에 둬야 합니까? 현장에 조언을 해주실 수 있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시고 싶으신가요? 네, 제가 만약에 팀을 이끌고 현장에 도착하게 된다면 일단 제가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네. 지금 매체에 나오는 그 정도 정보이고 수심은 어느 정도이고 또 이 다른 환경도 봐야 되고 배가 또 어떻게 전복되어 있는지도 봐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본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실시를 해야 될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강 주변 하류 쪽으로의 수색이 네. 가장 중요하다고 수색 범위를 좀 넓힐 필요가 있어 네, 보이군요. 넓힐 필요가 있고요. 또 넓혀서 수색할 필요가 있고 저희 대원들은 이제 선체의 진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하류 지역의 수색은 다른 분들이 하시더라도 네. 저희 국민들이 있는 선체 내로 진입을 해서 수색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그래서 현장을 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파악을 빨리 하는 게 중요하고요. 네. 선실내로 빨리 진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심해 구조사 분들도 출발을 했다고 하니까 현장에서 좀 빠른 속도로 수색, 탐색, 구조 작업이 좀 진행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앞으로 이제 오늘 출발한 대응팀이 현장에 도착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어요, 이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직항으로 가는 항공편이 없어서 경유하는 항공편을 구했다고 하고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러시아 항공편을 구해서 현장에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해당 항공편은 현지 시간으로 오늘 오후 8시쯤에 네. 그리고 우리 시각으로 따지면 내일 새벽 2시쯤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이 비행편에는 아까 참 좋은 여행 해당 여행사 측의 직원들도 함께 네. 외교부 신속 대응팀과 함께 이 항공편을 타고 떠났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직원들은 이제 가족들과 이제 함께 항공편을 나눠 타고 속속 이동할 예정이신데요. 네. 현재 13가족이 연락이 돼서 그 13가족의 16명과 함께 이 여행사 측이 추가로
확보되는 항공편을 통해서 계속 현지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네. 조재인 팀장님, 이게 상황을 보면 부다페스트가 작은 도시가 아니어서 대도시의 도심을 흐르는 하천에서 일어난 사고인데 이게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간다는 아쉬움이 듭니다. 일단 그러니까 현장에서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현장에서 헝가리 당국이 어떤 것부터 지금 해야 됩니까? 당장은 일단 선박 안으로 들어가는 노력을 먼저 해야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수면 수색과 그 하류 지역 수색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또 유관기관 협조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또 크고 또 용이하기 때문에 그 부분보다는 일단 선내 진입을 해서 선내 수색을 하는 것이 가장 지금 우선시되고 가장 중요하게 행해야 될 구조 작업이라고 좀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현장에서 들려오는 여러 이야기 중에 가장 아쉬운 대목은 구명조끼 이야기인데요. 네. 익수자에게 구명조끼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까? 익수자에게 구명복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이제 그 수영 능력이나 이제 본인 체력에 따라서는 다를 수도 있겠지만 필수적이죠. 구명조끼는 아무래도 이제 물에 빠져 있으니까 수영을 아무리 잘하시는 분도 견딜 수 있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력을 받쳐주고 또 체온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구명조끼는 뭐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도심 하천을 운항하는 유람선이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구명조끼가 필수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지를 여행했던 여러 여행 경험자들도 구명조끼 착용을 권한 바도 없었다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저희가 신경을 좀 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지금 정부의 대응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죠, 유 기자. 네. 아까 외교부 브리핑에서도 밝혔다시피 강경화 장관이 오늘 부다페스트 현지로 이동을 해서 대응을 지휘할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의 오전 지시 이후에 외교부는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의 본부장을 강경화 외교부 장관으로 격상해서 사고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이상진 재외동포 영사실장을 필두로 외교부 직원들 일부가 오후 1시에 이미 러시아 항공편을 타고 헝가리로 떠났습니다. 외교부와 행정안전부, 소방청은 정부 합동 신속 대응팀을 구성했는데요. 현지로 도착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금 전부터 여행사에서 무슨 발표가 있는 모양입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현지 저희 회사 파견 문제는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표이사는 호주 출장 중 현지로 과도 이동 중이시고 부사장을 포함한 대책반 14명은 사고 발생 소식을 접한 지 6시간 만인 오후 1시 러시아 항공편으로 이미 출발하였고 현지 시간 금일 7시 40분경 사고 현장 부다페스트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저희 회사에 공식적인 대책 직원들이 도착하면 좀 더 공식적인 자료로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고 가족들 수습입니다. 저희 사고 가족들 모든 가족들 단체당 최소 1명 이상의 모든 가족들에 대한 연락처를 확보하였고 모두 1회 이상 통화하였습니다. 고객분들이 준비되는 대로 저희 회사에서는 전원 현지로 저희 직원 대동하에 이동시키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준비가 완료된 5분 고객들은 금일 01시 01시경 출발하는 카타르 항공편으로 1차 출발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5명은 확정돼 있고 5명 정도가 금일 안으로 출국 준비가 되신다면 출국 준비를 하시는 중으로 그분들까지 합치면 금일 한 10분이 카타르 항공편으로 금일 야간 심야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양대 국적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저희가 아침에 고민했었는데요. 항공편 수배가 원활치 않아 내일 출발하시는 가족분들 항공권 확보가 상당히 어려웠었는데 저희가 양대 국적사에서 지침을 내려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서 저희 저희 사고 가족들 이동에 대한 배려 지침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저희도 그 양대 항공사의 협조에 힘입어 명단이 확보되는 만큼 내일 중으로는 희망하시는 사고 가족 모든 분들을 현장으로 모시고 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실제 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또 일부 언론에서 저희 회사에서 일부 가족들에게 소홀하게 대응한다는 보도가 있던데 저희 회사는 이 불행한 사고 앞에서 대표이사뿐 아니라 저희 회사의 주주들까지 참여해서 모든 비용과 아끼지 말고 모든 역량을 다해서 수습에 전념하라는 지침이 있었고 저희는 그럴 의사가 전혀 없으며 어떠한 사실도 숨기거나 왜곡시킬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저희 회사는 저희 회사 할 수 있는 모든 책임을 겸허한 마음으로 수용하고 최선을 다하여 사고를 수습하는 데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부탁드리건대 지금 전 국민이 바라는 바대로 언론분들께서도 모두 비통한 심정으로 사고 수습을 위하여 한마음으로 힘을 보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사고를 원만하게 수습 이후에 저희가 매를 맞을 부분은 기꺼이 달게 맡겠습니다. 현재 사고 수습은 저희뿐 아니라 정부기관과 회사 파견 인력들의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제발 모든 국민들이 바라는 바대로 저희 언론들께서도 좀 아픈 현실 전달하는 데 집중하시고 불필요한 자극적인 말씀들은 자제해 주길 당부드립니다. 저희가 어떠한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기거나 피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저희가 죄송한 것은 그 지역이 저희 직영 인력이 없는 관계로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 확인이 늦어지는 문제, 저희도 안타깝고 힘들지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책임을 회사에서 지고 사고 수습 및 처리에 소홀함이 없게 할 것을 저희 회사는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약속드리겠습니다. 지금 사고자 명단들은요, 저 명단 게시할 겁니다. 저 나눠드릴 방법이 없어서 출력을 해서 게시를 해드릴 예정이고 다른 사항들도 상황이 발생하면 가장 원시적이지만 게시하는 형식으로 사항 전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여 오늘 제가 읽어드린 이 내용이 필요하시다면 이 부분도 같이 게시해 놓겠습니다. 네, 참 좋은 여행사 측의 발표 내용 들어보셨습니다. 여행사에서도 대책반 14명이 현지로 좀 출발했다고 발표를 했고요. 피해자 가족들은 5명이 일단 내일 새벽 1시를 말하는 걸로 보입니다. 내일 새벽 1시에 현지로 갈 예정이고 5명 정도는 추가로 출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리고 양대 국적항공사의 도움으로 내일까지는 모든 가족들이 현지로 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 책임을 피할 생각은 전혀 없다.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외교부 가보겠습니다. 외교부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대책본부를 구성했습니다. 강 장관이 직접 현지로 갈 거라는 발표도 있었는데요. 외교부 신속대응팀 선발대는 오늘 오후에 이미 출발했습니다. 외교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김경진 기자, 강 장관이 오늘 저녁에 직접 헝가리로 떠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외교부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대책본부를 구성했는데요. 통상적으로 재외동포 영사실장이 대책본부장을 맡지만 이번엔 사안이 위중해서 강 장관이 직접 지휘하게 됐다고 외교부는 설명했습니다. 강 장관은 현장 지휘를 위해서 오늘 현지로 향할 예정이라고 김인철 대변인이 오늘 오후 브리핑을 통해서 발표했습니다. 강 장관은 잠시 뒤 오후 3시 30분에 대책회의를 주재한 뒤 오늘 저녁 출국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강 장관은 오늘 오전 11시 20분으로 예정됐던 라시나제르보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기구 CTBTO 사무총장 접견 일정도 취소하고 사고 상황을 살폈습니다. 또 강 장관은 4차례에 걸쳐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행정안전부 장관, 문체부 장관 등과 함께 영상회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강 장관은 또 이어 헝가리 장관과 통화를 해서 신속한 구조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외교부, 행안부, 소방청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을 오늘 급파합니다. 신속대응팀은 외교부 재외동포 영사실장을 팀장으로 외교부 6명, 소방청 12명 등 총 18명 규모로 구성될 예정인데 심해 잠수사 9명도 포함됐습니다. 이 국방부도 심해 수색 전문가를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신속대응팀 중에서 선발대인 이상진 영사단장 등 4명은 오후 1시에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했습니다. 이상진 단장은 출발 전에 기자들과 만나서 현지 날씨가 춥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인명구조와 사고 수습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나머지 인원도 비행기 편이 구해지는 대로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할 예정입니다. 외교부는 또 행안부와 해당 여행사와 협력해서 사고자 가족과 접촉하고 관련 사항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고 수습과 함께 사고 원인과 당시 여행 상황 등에 대해서도 살펴볼 예정입니다. 외교부는 일단 유람선은 45명이 탈 수 있어서 과적은 아닌 걸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고 당시에 안전 장비가 부실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외교부는 이와 관련해서도 확인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기자, 조금 전 브리핑 과정에서 사망자 숫자 그리고 국적 등 집계와 관련해서 좀 논란이 있었어요. 사망자와 관련해서 추가로 들려온 소식 전해주시죠. 네, 외교부가 정리한 바에 따르면 일단 사망자는 총 8명인데요. 이 가운데 7명이 한국인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외교부는 오늘 오전에 1차로 피해 상황을 집계해서 공식적으로 발표했는데 그때 7명이라고 발표했기 때문에 우리 국민에 대한 추가적인 사망자는 없는 셈입니다. 이 구조 상황과 관련한 현지 언론 보도가 잇따르고 있지만 외교부는 정확한 확인이 되는 대로 신속하게 공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외교부는 이 배에 탑승한 탑승객이 총 35명이라고 밝혔고요. 이 가운데 한국인이 33명이라고 파악했습니다. 여행객이 30명이고 현지 교민인 한국인 가이드가 2명, 현지에서 따라간 한국인 가이드 1명입니다. 이 참 좋은 여행사에서 밝힌 탑승자 34명과는 좀 차이가 있는데요. 이 차이가 난 1명은 우리 국민이 아니라 현지의 선박 운전자로 보입니다. 한국인 33명 중 외교부는 현재까지 파악되기로 7명이 숨졌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직 이 7명에 대한 신원은 파악하지 못했다고 외교부는 전했습니다. 또 19명을 구조하기 위한 작업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현지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아서 구조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부다페스트는 시간당 1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구조가 된 우리 국민은 7명입니다. 3개의 병원으로 나뉘어져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3명은 퇴원을 해서 숙소로 이동을 했고 1명도 조만간 퇴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피해자들은 참 좋은 여행사가 내놓은 상품을 통해 7박 8일 동안 동유럽을 여행하던 중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들른 것으로 외교부는 파악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어제 저녁 관광 일정으로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선박에 탑승했는데 이 선박이 크루즈선과 충돌하면서 침몰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또 사고 당시 비바람이 강하게 부는 등 기상이 안 좋았다고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외교부에서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네,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헝가리에서 한국인 33명이 타고 있던 유람선이 침몰했습니다. 현재까지 한국인 7명, 그리고 외국인 1명 등 모두 8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실종자 구조 작업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제부 연결합니다. 이하경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먼저 사고가 난 건 현지 시간으로 29일 밤 9시쯤입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오늘 새벽 4시쯤인데요. 이번에 침몰한 유람선은 이너라는 뜻의 허블레이니호입니다. 이 피해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우리 외교부는 침몰한 배에 한국인 33명과 헝가리인 2명 등 모두 35명이 타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탑승자 중에 한국인 7명이 숨졌고 외국인 1명도 사망한 것으로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이 사망자들의 신원은 아직 정확하게 확인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구조된 탑승객은 7명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현장 부근에서는 한국인 탑승객을 포함해서 실종자 21명을 찾는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구조 작업에는 군 병력과 잠수부 등 구조 인력들이 집중 투입됐다고 외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부다페스트가 지금 아침 8시가 조금 넘은 시각입니다. 날이 밝으면서 수색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사고 현장에는 어제부터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오전까지도 비가 예보된 상황입니다. 강물이 불어나고 물살도 거세서 구조 작업이 쉽지 않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사고 유람선은 다뉴브강에서 더 큰 배와 부딪히면서 사고가 난 걸로 보입니다. 영국 BBC는 폭우로 강물이 불어난 상황에서 다른 크루즈선이 다가와서 들이받은 걸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헝가리 현지 언론들도 한국인들이 타고 있던 유람선과 부딪힌 배가 방이 90개가 넘는 아주 큰 선박이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사고가 난 유람선은 부다페스트 야경을 관람하는 데 주로 쓰는 길이가 27m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선박이었습니다. 수색이 강 하류까지 확대된 가운데 부다페스트 다뉴브강 남쪽 지역까지 선박 운항도 중단된 상태입니다. 현지 경찰은 부다페스트 시간으로 오전 6시, 우리 시간으로는 오후 5시에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헝가리 현지 시각이 오전 8시 18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날이 밝은 지 2시간이 넘게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추가 구조자 소식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구조된 7명 가운데 1명은 사고 지점에서 3km 하류에서 발견됐습니다. 현재 강의 물살이 그만큼 빠르다는 얘기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실종자가 강 하류로 떠밀려갈 수 있어서 현지 구조당국은 수색 범위를 하류로 넓히고 있습니다. 정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고 유람선은 헝가리 국회의사당 근처에서 다른 큰 유람선에 추돌된 뒤 전복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부 시신은 교각 근처에서 발견됐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사고 당시 폭우로 물이 많이 불어나 있었으며 강한 바람도 계속해 불고 있었습니다. Végben tudunk pontos információt nyújtani. 17 mentőegységgel vagyunk a helyszínen, földön a vízen keressük őket. 사고 유람선은 그러나 사고 뒤 매우 빨리 침몰했다고 선사인 파로나마딕 측은 밝혔습니다. 선체는 현재 물속에 잠겨 있지만 의사당 앞쪽에서는 선박에서 파손된 잔해도 일부 발견됐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구조자 중 1명은 현지 교민의 큰 유람선이 오는데 설마 받을까 생각했는데 2배가 부딪히면서 강에 빠졌다가 다른 유람선에 구조됐다고 말했습니다. 구조된 승객과 부상자들은 인근 병원 3곳에 나뉘어 후송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an, akik nagyon súlyos kritikus állapotban találtunk meg, vannak könnyű sérültek és van, akit reanimálnunk kellett. 부다페스트 재난관리국은 전문 소방관 90여 명을 포함해 레이더 스캔 등 특수 장비를 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 군 병력과 잠수부, 수상경찰 등도 총동원됐다고 외신들이 전했습니다. 현지에서는 날이 밝으면서 구조당국은 강을 따라 탐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구조팀 관계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실종자들이 하류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수색 범위를 넓히고 또 서두르고 있다고 현지 언론에 밝혔습니다. 현재 구조와 수색을 위해 부다페스트 다뉴브 남쪽 지역의 보트 통행은 중단된 상태라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KBS 뉴스 정용훈입니다. 사고 소식을 보고받은 문재인 대통령은 관계 장관들을 청와대로 불러서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가능한 외교 채널을 총동원해서 실종자 수색, 구조 작업에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청와대 연결합니다. 자, 김지성 기자, 대책회의 내용 전해주시죠. 네, 오늘 오전 11시 45분에 열린 긴급 대책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가장 중요한 건 속도라고 강조하면서 실종자 구조, 수색을 지시했습니다. 가능한 외교 채널을 총동원하고 만약 구조 인원과 장비가 부족하면 주변국과 협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용할 수 있는 외교 채널을 총동원해서 헝가리 당국과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변국과 협의해서 구조 전문가와 장비를 긴급히 추가 투입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쓸 텐데요. 전해진 내용이 있습니까? 네, 문 대통령은 헝가리 당국이 해난 구조대를 투입해서 구조 활동 중인데 야간인데다가 기상이 나빠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회의엔 국가안보실장, 외교, 국방부 장관, 행안부 차관, 국정원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오늘 열린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수색 작업에 빠른 진척이 보이지 않아 모두 안타까움과 답답함을 토로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구체적인 추가 지시도 나왔습니다. 먼저 외교부에서는 소방청 구조대 2개 팀 12명을 포함한 18명을 1차 신속 대응팀으로 급파하고 세월호 구조 유경함자 등으로 구성된 해군 해난 구조대 1개 팀과 해경 구조팀, 국가위기관리센터 2명 등을 후속대로 파견해서 현지에서의 구조와 사고 수습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또 사망자의 신속한 국내 운구, 부상자와 그 가족의 귀국 등 필요한 조치도 세심하게 준비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사고 여행자들을 해외로 보낸 여행사 측은 오늘 하루 동안 3차례에 걸쳐 사고 관련 소식을 전했습니다. 조금 전 3시에도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여행사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김지숙 기자, 지금까지 나온 소식 정리해 주시죠.
네, 조금 전 3시에 여행사가 3번째 브리핑을 열었고 지금은 질의응답이 진행 중인데요. 일부 보도에서 18명이 구조됐다고 나왔는데 이에 대해선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여행사는 유람선에 탑승한 한국인이 모두 33명이라고 밝혔는데요. 단체 관광객이 30명, 인솔자 1명, 현지 가이드 1명, 그리고 사진작가 1명 이렇게 해서 모두 33명입니다. 이 가운데 현재까지 파악된 피구조자 7명에 대한 이름과 성별, 나이 등을 여행사가 발표했습니다. 앞서 외교부는 현재까지 사망자는 최소 8명이라고 밝혔는데요. 여행사는 현지에서 구조 작업이 진행 중인 만큼 구체적인 사망자 명단에 대해선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여행사는 이 유람선 탑승객 중에 최고령자는 1947년생 남성, 최연소자는 2013년생 여자 어린이라고 말했는데 이들의 구조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사고 경위에 대해서도 오전에 나온 것과 달리 다뉴브강 관광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대형 선박이 배 뒷부분을 부딪혔다고 전했습니다. 오후 1시에 부사장을 포함한 직원들이 인천공항으로 출발했고요. 우리 시각으로 저녁 8시쯤 현지에 도착한 뒤에 사고 수습 등의 작업을 진행합니다. 국내에 있는 여행객들 가족들과는 모두 연락이 닿았다고 하고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서 여행객 가족들의 이동에 대해 배려를 해준다는 지침이 내려졌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새벽 1시에 일부가 헝가리로 처음 출발한 뒤 이후 순차적으로 떠나게 됩니다. 또 새로 들어오는 소식 있으면 바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중구 참 좋은 여행사 2층 대책본부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네, 여행사 발표처럼 여행사 직원 14명이 조금 전에 헝가리 부다페스트로 떠났습니다. 외교부 신속 대응팀도 이미 출국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신지수 기자, 현장 상황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인천공항 2터미널 출국장에 나와 있는데요. 참 좋은 여행사 임직원 14명이 2시간 전쯤인 오후 1시 모스크바 항공편으로 출국했습니다. 오늘 인천공항에는 헝가리 부다페스트로 가는 직항 여객기가 없기 때문에 모스크바를 경유하는 항공편을 이용한 건데요. 여행사 직원 선발대는 현지 시각으로 30일 오후 7시 40분쯤, 우리 시각으로는 내일 새벽 2시 40분쯤 부다페스트 현지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행사 직원 7명도 추가 합류할 예정인데요. 피해 가족들의 일정에 맞춰 직원들이 가족들을 개별적으로 인솔해 내일 새벽 1시부터 순차적으로 출발합니다. 모두 13가족, 16명이 출국할 예정이며 파리와 프라하, 로마 등 유럽으로 출발하는 여러 항공편에 나눠 탑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부 신속 대응팀도 현장 상황 파악과 수습을 위해 선발대로 출발했고 소방 대응팀도 저녁쯤 출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인천국제공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엔 국제부 송영석 기자와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현지 구조 상황, 또 외신 보도 동향들 짚어봅니다. 자, 송 기자. 네. 구조 상황이 좀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네네. 날이 밝은 지 2시간이 넘어서 소식이 전해올 법도 한데 아직 네. 소식이 없네요. 예, 해 뜬 지가 3시간이 넘었어요. 새벽 5시에 이제 해가 떴다고 하는데 네. 현지 시각이 8시니까 8시 25분이니까 이제 3시간 넘게 지났는데 네. 애타게 기다리는 이제 구조 소식은 아직까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 현지 구조 당국은 가용한 모든 인력 그리고 장비를 동원해서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진 그 다리 그 교각을 기점으로 해서 강을 따라서 3km 지점마다 구급차를 배치를 해놓고 네. 수색을 벌이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다뉴브강 자체가 원래 물살이 좀 거센 강이라고 합니다. 물살이 거센 데다 최근에 이 이상 기온으로 인해서 네. 이상 기후로 인해서 비가 많이 왔고 그리고 또 유속이 더 빨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강폭이 좁은데 유량이 네. 많은 모양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사고 당시에도 비가 왔는데 지금 비가 더 많이 오고 있고 유속이 더 빨라지고 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조 작업이 굉장히 좀 여의치 않을 수 있다는 추론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네. 아직까지 소식이 전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현재 기상 상황은 어떻다고 합니까? 아직도 좀 비가 오고 바람이 많이 부나요? 네. 지금 막 김경진 기자도 앞서서 전해드렸습니다마는 점점 더 유속이 빨라지고 있고 비가 계속 더 많이 오고 있다. 이렇게 현지 언론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좀 구조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마는 어쨌든 이 좋은 소식이 어쨌든 네. 저희도 빨리 전해지길 기대하고 있는데 네. 하지만 지금 현지에서 현지인들이 SNS 글을 통해서 수색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수색하는 배를 찾아보기가 어렵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현지인들이 구조 작업을 완벽하게 또 이렇게 확인하기가 좀 쉽지 않은 측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구조 당국의 발표에 기대를 걸어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한국인들에게는 세월호 사건의 트라우마가 생각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소식들이네요. 그렇죠. 예. 수색 작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잘 믿을 수가 없다 이런 반응이 현지에서 나오고 있다는 소식도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아무래도 해상 사고다 보니까 이 초기 대응 과정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이후에 그 수색 그리고 구조 작업의 중요성을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점도 우리가 또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계속해서 야간 수색 작업, 야간의 다뉴브 강의 모습 계속 보여드렸는데 지금은 낮 영상도 좀 들어온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수색 작업이 좀 활발하게 진행이 돼서 네. 기다리는 소식이 좀 빨리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사고 원인과 관련해서는 좀 추정할 만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죠. 외교부 브리핑에서도 네. 크루즈선이 들이받았다 이런 발표가 있었고요. 네네. 일단은 오전부터 저희도 화면을 통해서 많이 보여드렸습니다만 그 네. 화면을 또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헝가리 기상정보업체인 그 이디오 캡이라는 업체에서 그 사고가 난 지점에 그 인근에 설치한 CCTV 화면을 공개를 했어요. 네. 공개를 하면서 지금 나오고 있죠. 이 허블레이호 뒤를 따르는 큰 선박이 허블레이호를 뒤에서 들이받았다. 이렇게 네. 이 업체가 주장을 했거든요. 만약에 저 장면이 네. 충돌 장면이 맞다면 저 큰 선박이 슬로바키아로 향하던 대형 크루즈선으로 네.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왼쪽 뒤편을 들이받은 걸로 보이죠. 지금 그 다리 교각사에서 꺾으면서 충돌하는 모습까지 저희가 육안으로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저 상황에서 아마 지금 상황에서 네. 아마 충돌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추정을 해볼 수 있는데 네, 대형 크루즈선이 네. 알 수 없는 이유로 아무튼 교각을 향해서 좀 가다가 네. 급하게 방향을 트는 모습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저 과정에서 네. 실제로 접촉이 있었는지 충돌했는지까지는 확인이 좀 어렵습니다만 급하게 방향을 트는 모습까지는 볼 수 있어서 어쨌든 그 당시 배에 타고 있던 분들의 목격담까지 전해지고 있거든요. 네. 설마 저 배가 우리 배를 들이받을까 생각했는데 갑자기 와서 들이받았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이런 목격담이나 당시 상황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많은 분들의 그 상대로 해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각으로 오후 5시에 한 1시간 반 정도 남았는데 현지 경찰이 기자회견을 할 예정입니다. 네. 여기서 우리가 궁금해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좀 해소가 되길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네. 현지 경찰이 오후 5시 반쯤 사고 원인과 관련한 기자회견이 아마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현재 저희가 확보한 이 영상은 현지에서 제공된 영상인데요. 충돌 장면이 명확하게 잡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사고 그 시각에 촬영된 영상으로 보이는데 네. 사고 원인을 좀 추정해 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영상입니다. 일단 그 다뉴브강이 이 도심을 좀 흘러가고 있는 강이어서 네. 소방 인력이나 구조 인력도 밀집돼 있는 곳이고 또 주변에 주민들도 많아서 빨리 좀 서둘러서 구조 작업 좀 진행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일단 유속이 너무 빠르다 보니까 그 실종자들이 아까 전해드렸다시피 구조된 분 중 한 분은 3km 떨어진 지점에서 발견이 되고 그렇기 네. 때문에 일단 그 유속이 그 빠른 상황에서 수색 작업이 여의치 않겠습니다만은 좋은 소식이 빨리 전해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날이 밝은 지 3시간이 지나가고 있는데 현지에서 전해져 오는 소식이 지금 별로 없습니다. 네. 송 기자와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갖고 있는 정보 자체가 아주 제한돼 있어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이 많지 않다는 것. 이게 또 지금 실종 상태인 여행자들의 가족들은 얼마나 답답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수색 작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하나하나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일단은 날이 밝았기 때문에 구조 작업에 좀 속도를 좀 내고 있을 거다라는 기대를 좀 하는 상황이고요. 네. 헝가리 당국에서 발표한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이 사고가 난 다리, 이 세체니 다리 주변에 이 교통을 다 통제를 했다고 합니다. 네. 왜냐하면 구급차나 뭐 소방차들을 또 대야 되기 때문에 일단 네. 교통을 다 통제를 한 상황이고 수상교통도 통제가 됐겠죠? 일단 그 화면에서 보셨다시피 평소에 이 강에 정말 많은 배들이 드나드는 그런 네.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모든 그 선박의 운항을 금지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수색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강을 따라서 3km 지점마다 구급차를 배치해 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수색을 계속하고 있고 소방대원 100여 명을 투입한 상황이고 현재 2차 구조 작업은 100여 명을 투입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00여 명이나 됩니까? 네.
특수 장비까지 지금 투입을 했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레이더 스캔 같은 특수 장비까지 투입했다고 발표를 했고, 어쨌든 이런 수색을 벌이고 있는 이유는 허블레이니호 자체가 워낙 배가 작다 보니까 배 안에 이 실종자들이 있을 가능성보다는 네. 배 밖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강 주변의 수색을 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 강이 여러 나라에 걸쳐서 흘러가는 국제하천이어서 네. 하류 지역에 있는 국가들과의 외교적인 협력, 수색 협력도 좀 절실해 보이는군요. 송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사고 선박이 어떤 배인지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침몰한 유람선은 통상 40여 명 정도가 탑승하는 소형 선박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건조된 지 무려 70년이 지난 구소련 시절에 만들어진 낡은 배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헝가리 다뉴브강에서 한국인 여행객들을 태우고 침몰한 유람선 허블레이니는 길이 27m, 너비 5m의 소형 선박입니다. 최대 탑승 인원은 60명, 하지만 통상 운항 시에는 45명이 탑승해 왔습니다. 여행사가 유람선을 전세내 관광객들을 태우고 강을 유람하는 식으로 운항돼 왔습니다. 그 유람선이 일반적인 유람선이 아니고 전세 배라고 할까요? 그래서 한국인 패키지 팀들이 단독으로 타는 전세 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선박 소유회사는 허블레이니호를 보유한 12척의 유람선 중 가장 작은 선박 중 하나라고 홈페이지에 소개했습니다. 이중가판이 설치돼 유람선으로 쓰였으며 아래층은 식사 공간, 위층은 옥외 공간으로 사용됐습니다. 한편 로이터 통신은 허블레이니가 70년 전 만들어진 선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선박 등록 현황을 조사한 결과 1949년 옛 소련에서 건조됐고 1980년대에 새 엔진을 장착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선박 등록소나 선박 운영사로부터 설령 정보는 듣지 못한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선박 소유 회사는 허블레이니가 2003년 운항을 시작했고 사고 당시 기술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정보는 없었다고 현지 방송에 밝혔습니다. 또 정기적으로 선박 유지 보수를 받았고 사고 당일에도 통상적인 운항을 하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이재입니다. 네, 사고가 해외에서 발생해서 정보가 너무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지에서 근무하는 주재원 한 분을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신원을 밝히기는 원하지 않으셔서요. 성함은 저희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선생님 나와 계시죠? 간단히 소개, 또 얼마나 근무하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지금 기업 주재원을 해서 2년 반 정도 부다페스트에서 체류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근무한 지 2년 반 정도 되셨군요. 네, 네. 그 유람선을 실제로 타보신 경험도 있으신가요? 예, 워낙 그 야경 투어 시에 유람선을 타는 게 여기 워낙 유명한 상품이어서 네. 평소에 지인이나 뭐 가족분들이 오시면은 1년에 한 두세 번은 최소한 타봤던 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지인들이 방문하면 을에 같이 가는 코스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유람선을 타셨을 때 구명조끼를 입으셨거나 아니면 언제 어떤 상황에서는 구명조끼가 여기 있으니 입으시라 이런 안내를 좀 받으신 바가 있습니까? 그런 경험은 제 경험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없었던 거로 기억하고 있고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이해하기에는 여기가 5월에서 한 10월 사이가 워낙 관광 성수기다 보니까 워낙 네. 많은 사람들이 타고 그러다 보니까 뭐 보통 그 코스가 1시간 혹은 1시간 반 정도로 구성이 돼 있는데요. 네. 그 인원이 탔다가 빠지고 다음 인원이 또 타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탑승한 인원들한테 구명조끼를 입히게 하거나 그런 것 안전교육이나 뭐 그런 것들은 별도로 없었던 거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되면 유람선 업체로서는 시간이 돈이기도 하겠습니다. 네, 유람선의 구명조끼가 비치는 돼 있는 겁니까?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억이 정확히 안 나니까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한데, 네. 그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있지 않았을까, 그 정도로밖에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있었을 가능성은 있지만 입도록 안내를 받거나 그런 바는 없었다. 이 정도로 정리가 되는군요. 네네. 네, 보통 유람선 투어는 뭐 상품이 여러 가지겠습니다만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되나요? 부다페스트 관광 명소가 대부분 그 다뉴브 강을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 구간이 있습니다. 편도로 하면 한 3, 4km 정도가 되는데요. 왕복 한
최대한 8km 정도 거리를 보통 1시간 또는 1시간 반 정도로 해서 그 서비스 업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쪽 이용해서 보통 이제 탑승해서 관광하게끔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현지에서 영상들이 좀 들어오는 것 같은데요. 잠깐 영상을 좀 설명을 드리고 계속해서 말씀 좀 나누겠습니다. 이게 지금 날이 밝은 다음에 수색 작업이 진행되는 모습으로 추정이 됩니다. 현지에 아마 경찰선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선박 형태로 봐서 경찰선이 좀 강에 떠 있고 구조선으로 추정되는 선박이 움직이는 모습도 보입니다. 이게 아마 해당 선박의 일부가 튀어나와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옆에 부표도 떠 있고요. 옆에 구조 인력들 서 있는 모습도 좀 보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 계속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영상을 보면 강에 굉장히 많은 선박들이 어지럽게 좀 다닌다는 느낌을 받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한강에 비하면 네네. 선박들이 좀 많던데요. 평소에도 운항하는 배들이 좀 많은 편인가요? 말씀드린 것처럼 관광 성수기 때는 운행하는 배들이 많을 수밖에 없고요. 네. 그리고 뭐 한강하고 비교하면은 그런 면에서는 일단 여기 관광 사이트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훨씬 더 트래픽이 많은 거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선박 충돌 사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인 건지 좀 위험은 있다고 보십니까? 이건 순순히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선박 충돌 사고로 해서 현지 신문에서 발생했던 기사가 떴던 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거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선박 투어를 했을 때 어떤 충돌에 대한 어떤 그 리스크나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느끼지 못했던 거로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트래픽이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배 운행 자체가 워낙 저속으로 운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좀 물론 사고의 가능성 항상 있는 거로 당연히 있겠지만 일단 피부적으로 와닿는 건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았던 거로 기억합니다. 그렇군요. 한강에서의 선박 운항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서 저희 눈에는 굉장히 무질서해 보입니다만 그렇지는 않은 모양입니다. 이제 사고자들에게 가장 저희가 걱정되는 거는 날씨인데요. 어제 오늘 현지의 날씨는 어떻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비가 내리고 있고요. 어제도 계속 맑았다 비가 왔다가 반복이 됐었고 어제 저녁엔 또 비가 계속 왔었습니다. 평상시에 5월과 비교하면 좋지 않은 날씨인가요? 예,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5월 치고는 비가 좀 많이 오는 거로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강물 수위도 좀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사고 당하신 분들이 빨리 좀 구조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다시 한번 좀 전해드리고요. 현지의 한국인 여행자들은 얼마나 많이 갑니까? 그러니까 이게 선박을 따로 빌려서 움직일 정도면 꽤 많지 않나 싶기도 한데요. 관광 성수기라고 할 수 있는 5월에서 10월 사이에 많이 방문하시는 거로 기억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관광 명소에 한국 관광객이 상당히 많으신 거 제가 좀 가끔 가다 보면은 많이 뵐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느끼시기에 현지 정부나 언론 보도는 어떻습니까? 관심이 굉장히 높은 상황인가요? 오늘 아침 일어나서 현지 언론 TV를 틀어봤는데요. 뉴스 프로그램에 계속 지금 어제 발생했던 안타까운 사고에 대해서 계속 방송을 해주고 있고요. 현지 영자 신문에도 이번 사고에 대해서 안타까운 그런 기사들을 좀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네, 헝가리 당국도 최선을 다해서 좀 구조 작업에 임해주기를 좀 바라봅니다. 선생님 어려우실 텐데 전화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고가 난 헝가리 부다페스트는 빼어난 경관과 자연으로 동유럽 여행자들이 빼놓지 않고 가는 곳입니다. 이곳이 어떤 곳인지 또 사고 당시 강의 상황 이윤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유럽 중앙 동부에 자리한 내륙국 헝가리입니다. 도시 곳곳의 건축물과 자연물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될 정도로 아름다운 경관과 깊은 역사를 자랑합니다. 수도인 부다페스트는 파리, 프라하와 더불어 세계 3대 야경 도시로 꼽힙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인기 신혼여행지 상위권에 오를 만큼 특히 젊은 층 사이에 인기가 높습니다. 이번 사고는 부다페스트의 관광 명소인 다뉴브강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뉴브강은 길이가 무려 2,858km, 유럽 제2의 강으로 통합니다. 넓게 보면 독일에서 발원해 헝가리 부다페스트를 지나
루마니아와 불가리아의 경계를 거쳐 흑해로 들어갑니다. 사고는 바로 이 부다페스트 지점, 현지 시각 29일 저녁 9시,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4시경 발생했습니다. 30여 명이 탄 유람선 하블레안이 헝가리 말로 인어를 뜻한다고 하죠. 이 배가 다른 크루즈선과 충돌에 전복되면서 강물 속으로 침몰했습니다. 유람선은 한국 관광객이 전세된 것으로 한국 여행객 30여 명이 탑승한 상태였습니다. 사고 당시 다뉴브강의 온도는 10도 내외였습니다. 한밤에 사고가 났고 폭우가 쏟아진 데다 유속 또한 빨랐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구조된 탑승객 중 한 명은 사고 지점에서 약 3.2km 떨어진 지점에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다뉴브의 수위는 약 5m 정도지만 비가 내리고 있어서 당시 수위는 평소보다 더 높았습니다. 부다페스트의 다뉴브강 크루즈는 헝가리의 대표적인 관광 상품입니다. 여행사가 현지 유람선을 전세내서 관광객들을 태우고 강을 유람하는 방식입니다. 상품 종류는 일반 크루즈, 비어, 즉 맥주 크루즈, 와인 크루즈, 디너 크루즈 크게 4가지인데 사고가 난 유람선은 승선 규모로 볼 때 소형인 일반 크루즈로 추정됩니다. 부다페스트는 위도가 한국보다 높아서 동저에게는 오후 4시 반, 하저에게는 오후 9시 반쯤 해가 집니다. 다뉴브강 주변은 낮보다 밤이 더 아름답다는 평가 때문에 여행사들은 대부분 야간 투어로 진행합니다. 관광객들도 해가 진 뒤 밤에 유람선에 탑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내의 강을 오가며 야경을 관람하는 코스라 승선객들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헝가리 대사관은 사고 확인 즉시 대책반을 구성해 영사를 현장에 급파했습니다. 현재 헝가리 당국과 협조해 실시간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현지 당국은 수색 범위를 다뉴브강 하류까지 확대했습니다. KBS 뉴스 이윤입니다. 네, 지금 헝가리 현지는 오전 8시 44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날이 밝은 지 3시간 반 정도가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다리는 소식은 아직 들려오지 않습니다. 스튜디오 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유지향 통일외교부 기자 나와 있고요. 서울 119 특수구조단 순환구조대의 조재진 팀장님도 함께 자리에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자, 유 기자, 먼저 지금까지 상황을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볼까요? 현장에서 전해 들어온 소식이 별로 없으니까 지금까지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네, 좀 전에 외교부 브리핑도 있었으니까 추가된 소식까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발생 시각은 현지 시간으로 어젯밤 9시 5분입니다. 우리 시각으로는 새벽 4시 5분쯤에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우리 국민 단체 관광객을 태운 소형 유람선이 대형 크루즈선과 충돌해서 침몰했습니다. 네. 이 사고로 모두 8명이 숨졌는데요. 한국인이 7명, 그리고 헝가리인이 1명입니다. 네. 그리고 7명이 구조가 됐고 20명을 수색 중이라고 외교부가 정정했습니다. 네. 오늘 오후까지도 사망자가 7명으로 전해지고 있었는데 한 명이 추가가 됐고 그 한 명은 한국인은 아니고 헝가리 현지인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구조 작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날이 밝으면서 구조 작업에도 이제 속도가 붙고 있는데요. 네. 그 다뉴브강이 3.1km 구간에서 전면 통제가 됐고요. 네. 유람선 운행은 지금 모두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네. 아까 영상에서도 보셨다시피 구조선만 다닐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현장에는 소방선과 응급차 등이 지금 동원돼서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비가 계속되어서 강물이 불어난 상태라 구조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지금 보시는 영상이 아마 현장의 영상으로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교각 사이로 물살이 좀 거세게 흘러가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강물 표면을 보면은 빗방울이 얇게 지금 떨어지는 장면도 보이는데 지금 최신으로 지금 업데이트된 기상 상황을 보면요. 우리 시각으로 오후 3시 현재 비는 그친 상태고 굉장히 습한 상태라고 합니다. 사고 이후에도 시간당 1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렸었기 때문에 강물은 저렇게 불어나 있는 상황이고요. 기온은 13도 정도이고 수온은 10도에서 12도 정도 수준으로 좀 낮은 편이라고 해서 빨리 수색 작업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팀장님, 이제 국제적인 노력이 계속 기울여지고 있을 텐데요. 한국의 구조팀도 이제 현장에 도착하게 될 거고 어떤 부분에 주목해서 수색 구조 작업을 좀 진행을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보니까 지금 환경이 지금 TV 화면상으로 보기에는 저희 한강과는 환경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환경이 비슷한 것 같고
지금 빨리 그 유량 그리고 또 유속이 빨라서 지금 기상 환경이 조금 좀 빨리 좀 좋아졌으면 네. 하는 생각이 좀 간절하고요. 그러니까 비가 계속 내리고 이러면 네. 익수자가 체온을 잃는 속도가 더 빨라지게 되겠죠. 그 유량과 유속과의 관계보다는 그 수온 네. 그리고 지금 지금 선실내에 갇혀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어두움에서 오는 공포감 때문에 그 배가 될 수 있거든요. 네. 네. 예, 그런 것들이 그 요구조자들한테는 더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도심을 흐르는 하천이기도 하고 저 강이 흘러서 여러 나라를 거쳐가게 되는데 국제적으로 함께 수색하는 노력도 진행을 하고 있죠. 네, 아까 외교부에서도 밝혔다시피 뭐 헝가리 당국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과 지금 연계해서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오늘 부다페스트 현지로 이동을 해서 대응을 지휘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고요. 네. 지금 현재 이상진 재외동포 영사실장을 필두로 해서 외교부 직원들이 오후 1시에 러시아 항공편을 타고 헝가리로 지금 이동하고 있습니다. 네. 외교부 직원들이 먼저 떠났고요. 외교부와 행정안전부 소방청이 정부 합동 신속 대응팀을 구성했는데 이 신속 대응팀에 포함되어 있는 소방청 12명 가운데 9명은 심해 잠수 요원으로 저희가 파악이 됐습니다. 심해 잠수 요원이 12명이라고요? 9명입니다. 네. 예, 그 심해 잠수 요원까지 포함한 12명은 오후 8시에 인천공항에 출발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시간대가 분리돼서 출발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직항편도 없고 또 여러 군데를 거쳐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예, 맞습니다. 어려움이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교각 주변으로 흘러가는 물살을 봐도 굉장히 거세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런 환경이면 수중 수색 작업이나 이런 게 진행되기도 좀 어렵겠습니다, 팀장님. 예,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유속 때문에 그 수중 작업을 하게 되면 네. 진입한 대원들이 그 유속에 의해서 밀릴 수가 있고 네. 저희들이 수색을 하고자 하는 그 목표 범위에 접근하기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이제 그에 더불어서 지금 보니까 시야가 확보가 되지도 않는 상황이니 계속 그 상황은 좀 어렵다고 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심해는 아니어서 그러니까 네. 외부에서 공기를 계속 공급해 주는 형태로 진행이 되면 작업 시간은 좀 많이 확보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제가 정확한 지금 다뉴브강 지금 침몰된 지점에 정확한 지금 수심은 정보가 들어와 있는 건 없는데요. 네네. 만약에 수심이 대략 한 20m 이내로 났다면 네. 아까와 같은 그 헬멧 잠수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제 그런 경우라면은 시간은 일반 그 실린더를 이용한 다이빙보다는 시간은 더 벌 수는 있지만 네. 만약에 지금 저희가 지금 그 장비들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확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네. 정확한 제가 정보가 없어서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워낙 대형 해난 사고 경험들이 있어서 네. 그러니까 실린더를 가지고 잠수하면 실제 작업 시간은 몇십 분 되지도 않는. 아무래도 제한된 기체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네네. 네. 근데 이게 도심 하천이고 그렇게 깊지 않다면 네. 작업 시간은 상대적으로 길 수 있고 또 처음에 들어간 요원이 인도줄 같은 걸 설치해 놓고 하면 이동 네. 통로나 이런 걸 확보하면 좀 상대적으로 쉽지 않을까 예, 이런 기대도 상대적으로 해보는데. 좀 더 유속에 견딜 수도 있고 네. 또 정확히 배 쪽으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크다고 보죠. 네. 근데 지금 저 지점이 이 선박이 침몰한 지점이 맞다면 수면 위에서 무슨 작업이 진행되는 듯한 모습이 보이지 않긴 합니다. 선박들이 주변 수색을 하는 모습은 보이는데 실제로 침몰해 있는 선박 주변에서 구체적으로 수색 작업, 탐색 작업이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진 않아서 좀 안타까운 시간이 흘러갑니다. 하류 쪽을 수색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네. 요 구조자를 발견했다면, 네. 실종자를 발견했다면 가장 먼저 취해야 되는 조치는 어떤 건가요? 가장 먼저 취해야 되는 조치는 지금 현지 상황이 날씨가 좀 춥다고 하니까 네. 아무래도 물에 있었었고요. 그 저체온에 이제 노출되었을 확률이 많으니 가장 먼저 해야 될 체온 보호가 우선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담요나 이런 걸로 체온을 좀 보호하고 몸을 따뜻하게 해서 장기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우선이겠습니다. 기다리는 소식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국제구조대가 좀 힘을 내서 기다리는 소식을 전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다시 외교부 한번 연결해 볼까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오늘 오후에 헝가리 현지로 이동해서 현장을 직접 지휘할 예정입니다.
외교부의 신속 대응팀 선발대는 오늘 오후에 이미 출발했고요. 외교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김경진 기자, 강경화 장관은 언제쯤 떠납니까? 네, 오늘 저녁에 떠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외교부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대책본부를 구성했는데요. 통상적으로 재외동포 영사실장이 대책본부장을 맡지만 이번에는 사안이 위중해서 강 장관이 직접 지휘한다고 외교부는 설명했습니다. 이 강 장관은 현장 지휘를 위해 오늘 현지로 향할 예정이라고 김인철 대변인이 오늘 오후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습니다. 이 강 장관은 방금 전 오후 3시 30분에 대책회의를 주재해서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이 강 장관은 오늘 저녁 출국해서 현장으로 가겠다면서 본부에서도 헝가리 당국과 협조해서 영사 지원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 장관은 또 헝가리 외교부 장관과 통화해서 신속한 구조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오늘 오전 11시 20분으로 예정됐던 라시나 제르보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기구 CTBTO 사무총장 접견 일정도 취소하고 사고 상황을 살피고 있습니다. 이 강 장관은 4차례에 걸쳐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행안부 장관, 문체부 장관 등과 함께 영상회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외교부, 행안부, 소방청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 신속 대응팀을 오늘 급파합니다. 신속 대응팀은 외교부 재외동포 영사실장을 팀장으로 외교부 6명, 소방청 12명 등 총 18명 규모로 구성될 예정인데 심해 잠수사 9명도 포함됐습니다. 국방부도 심해 수색 전문가를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신속 대응팀 중 선발대인 이상진 영사단장 등 4명은 오후 1시에 인천공항을 통해 먼저 출국했습니다. 이상진 단장은 출발 전 기자들과 만나서 현지의 날씨가 춥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인명 구조와 사고 수습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나머지 인원도 비행기 편이 구해지는 대로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할 예정입니다. 외교부는 또 행안부와 해당 여행사와 협력해서 사고자 가족과 접촉하고 관련 사항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고 수습과 함께 사고 원인과 당시 여행 상황 등에 대해서도 살펴볼 예정입니다. 외교부는 일단 유람선은 45명이 탈 수 있어서 과적은 아닌 걸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고 당시 안전 장비가 부실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외교부는 이와 관련해서도 확인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김경진 기자였습니다. 일단 KBS 뉴스 특보는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사사건건 또 정규 뉴스를 통해서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특보 마칩니다. 감사합니다.